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화요일 아침입니다. 멋진 승전보를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는 국가대표고 우리 개개인이 또 성장할 수 있는 하루,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발전할 수 있는 하루부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또 인사 나누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샤주이님, 반도라님, 바타구따님, 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누모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눈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 운전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똥수님, 박반장님, 네. 비디비님, 긍정독수리님, 리치월드님, 김사장님, 김덕수님, 행복한 여행자님, 반짝반짝 올리비아님, 털장수님, 이니사랑님, 한옥님, 원장편이 아내고님, 아이마미님, 네, 호야님, 몽땅크레용님, 경국캔티님, 갤버스님, 김민경님, 액션파다님, 쭈아님, 최선아님, 시라님, 올리브스토리님, 고은경님, 양님까지 반갑습니다. 말미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경매, 공매, 예, 경매가 아무래도 가장 경쟁이 많죠. 사실. 그래서 가끔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경매에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60명이 들어와도 100명이 들어와도 입찰가가 어떻죠? 예, 현재 시세로 낙찰가를 쓰는 게 아니라, 예, 확실히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쓰는 게 현실인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이거 먹을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떠나서 나는 그래도 경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경매보다는 사실 공매가 낫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같은 물건이 만약에 경매, 공매로 똑같이 나온다면 경매는 10명이 붙는다면 공매는 보통 3명 정도, 4명 정도 입찰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매는 클릭을 하면 각종 정보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져서 나와 있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좀 편리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불편하고, 그리고 명도가 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처음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불편하다 보니까 공매는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도 적은 게 일반적이고, 그런 분들이 오는 걸 아니까 낙찰 가도 경매보다는 공매가 좀 적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요, 제가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매, 공매보다 확실히 경쟁 없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목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건지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네이버에 뭐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대법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이렇게 사이트가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맨 위에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대국민 서비스, 대법원, 각급 법원, 사법부 소개, 큰 카테고리 중에 4개의 글씨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맨 앞에 있는 대국민 서비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예,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따로 4개의 창이 있는데, 이 한 개 대국민 법원, 대국민 서비스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라든지 이런 건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요렇게 공고란이 있습니다. 공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공고란이 있는데요. 요 밑에 되면 공고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 중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 예.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 그죠? 회생 절차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예, 파산 절차를 겪고 있는 분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법원 경매에 우리가 흔히 이제 경매로 입찰하는 입찰 사이트, 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현장을 어디로 도착해요? 법원에 도착해서 경매 입찰 법정에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거와 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약간 이거 또 다른 경매와 공매 말고 또 다른 세계에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일단 이해하고 지금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궁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멘토 그게 아니라 경매 사건도 보다 보면 파산 때문에 경매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요거는 다른 절차로 누군가 경매로 진행을 하지 않고 회생이나 파산을 걷는 절차 과정에서 매각이 되는 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매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다른 세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생자산 매각을 할 경우, 파산자산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여기다 안내를 하는구나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눌러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공고가 나왔는데 부동산 매각 문의 안내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데요. 요거 그냥 문의하는 안내 창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공고 게시판. 요 맨 밑에 보시면 공고 게시판 보이시죠? 자, 요걸 누르게 되면 요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생과 파산 자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편에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자동차, 뭐 또 때론 자산, 유체동산, 네, 뭐 주식, 심지어 비상장된 주식까지도, 그죠? 그리고 각종 어떤 장비들, 네, 각종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심지어 채권도 있고요. 음. 자, 그러면 옆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숫자가 나와 있죠. 뭐예요? 조회수입니다. 예,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높지 않다라는 사실. 그만큼 경쟁도 적겠죠. 자, 우리가 흔히 아닌데 경매 사이트 보면은 조회수가 그것도 오늘 나온 건 요 정도 되는데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이 법원에 있는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조회수입니다. 그죠? 경매는요, 우리가 유료로 결제한 그 유료 사이트에서만 검색한 조회수인 거예요. 다른 유료 사이트 조회수까지 따지면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조회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벌써 조회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부동산 매각 공고를 한번 의정부 지방 법원인데요. 자, 요걸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1회 조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채무자님의 파산 관제인이신, 자,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을 관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번에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신문석 씨라는 분께서 관제를 하고 계신 중에 파산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신문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입찰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고요. 자, 부동산 매각 공고 요거를 파란색으로 커서를 옮기게 되면 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공고 게시판 해가지고 자료가 뜹니다. 조회수도 나오고요. 공고 만료일 해서 22년 12월 28일 아직 기한이 남았죠. 그리고 자, 이 작성일은 언제 했다? 어저께 했죠. 어저께. 월요일 날 12월 5일 날 작성이 되어졌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첨부 파일 해가지고 하단 우리가 보통 2020 뭐라고 나오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죠? 우리 경매는 여기 하단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예. 야, 이거 궁금해서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아, 생방송이라서 네, 어떻게 NG 끄고 갈 수도 없고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402건이 나왔고 이거 뭐라 그래? 아, 타경.
아, 타경이 안 떠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타경이 아니라 이건 하단이에요. 하단. 사건 번호가 다르죠. 자, 어쨌든 메가 공고문 해가지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런 자료가 뜹니다. 내가 뭐 잘못 다운로드 안 받아가지고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깔고 또 뭐 깔고 이게 아니라 그죠? 그냥 이게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려 함 괜찮을까요? 이거 다운받아도 돼요? 라는 메시지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또 뭐 깔란 얘기야? 뭐야? 그리고 뒤로 갔다가 다시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로 이동이 있고 무시하고 보내기가 있어요. 우리 또 형님 누님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무시하고 보내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 제목에 맞춰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장을 하죠. 자, 요걸 클릭해서 열어야 돼요. 자, 열게 되면 예, 이렇게 부동산 매각 공고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정부 집업 사건이지만 춘천시에 있는 답이네요. 그죠? 예, 요게 이제 면적으로 나왔는데요. 337-12번지 같은 경우는 단독 소유로서 요거는 이제 온전히 낙찰 받는 거고, 두 번째 필지 같은 경우는 355분의 20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고요. 매각 방법은 뭐예요? 입찰 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이고요. 자, 장소가 나오죠. 이렇게 안내 상세하게. 의정부시에 있는 주소지고요. 채무자 땡땡땡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아까 신문석 씨였잖아요. 그죠? 자, 이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자, 입찰 방법은 우편으로 접수된다라고 여기 밑에 나오죠. 네. 자, 최저 입찰가 및 입찰 기한은요. 네, 12월 21일 아직 기한이 남았네요. 자, 2시가 아니라 이제 2시까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최저 입찰가. 이때 입찰할 사람은 요 금액에 하는 거고요. 자, 요때 누구도 입찰에 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유찰이 되는데요. 이 유찰이 되는 기준을 볼 필요가 있겠죠. 어때요? 이틀 간격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틀인데요. 두 번째는 3일이고 또 이틀이에요. 자, 이거는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항상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경매나 공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항상 잘 읽어보셔야 된다. 네. 개찰일시는 각 회차별 입찰 마감일 2시 30분까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반드시 봉투에 이런 내용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입찰기한 2시 전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각 회차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각 회차별 최저 입찰가의 10% 상당액을 아래 입찰보증금 입금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찰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함. 자, 봉투로 참여했는데 10% 보증금은 여러분들이 수표로 뽑아가지고 경매 입찰하듯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그 변호사님 계좌였죠. 이쪽 계좌로 10%에 상응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입찰의 성립과 낙찰자 결정. 자, 1인 이상의 유한 입찰로 성립하고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가 응찰자만을 대상으로 최고가 이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 그죠? 개찰 결과는 낙찰자에 하나여 개별 통지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안내함.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위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번에 매매계약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이건 같은 내용이죠. 매매잔금은 낙찰 및 계약 체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 굉장히 짧죠. 매매잔금은 낙찰 및 계약 체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 그러니까 협의를 통하면 좀 더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건을 보다 보면 어떤 거는 6일 안에 납부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공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것도 이러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공고문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요, 경매와는 다르게 경매는 보통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어, 결정, 확정까지 2주의 시간,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은 보통 25일에서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한을 줍니다. 토탈 45일 정도, 50일 정도의 기한을,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제공해 주는데, 실제로는 자, 요걸로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여유 있는 기간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면 낙찰을 받고 대출을 일으키고 이러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막상 들어오자니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잔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자금력이 좀 동원이 가능한 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근데요, 꼭 그런 분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물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다가 그냥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내다 팔아도 잘 팔리는 명품 의류라든지, 또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뭐 흔히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그런 것들, 전자기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경매로 이런 것들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해 보는 것도, 나는 50만 원에 매입해서 200만 원, 300만 원으로도 팔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은 같습니다. 라번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위에서 정한 기일 내에 매매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은 파산재단이 몰치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잔금을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몰치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셔야겠다. 네. 자, 입찰 서류는 네, 개인일 경우에, 법원일 경우에 이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본인이 직접 가면 굳이 인감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는 않는데,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예, 법인 인감도장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경매 같은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 없더라도 대표자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본인 대표도장만 있어도 되지만,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꼭 본인이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대리인도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유의사항, 네,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고 내용들이, 네,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타 사항에 보시면, 요게 이제 파산관제인 사무실이죠. 아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었잖아요. 예,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법정에 그 사건을 좀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하면 굉장히 이제 깐깐하게 받아주시거나 이렇게 불친절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여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또 잘 얘기해 주시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내용물 같은 거 관련해서는, 자, 요거는 이제 땅이다 보니까 요 정도만 나왔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부동산이 아니죠. 주택 같은 경우는 또 명도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예,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또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조금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가면은, 아까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촬영용 조명,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GU월드와이드라는 주식회사 법인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촬영용 조명, 글쎄요, 여기가 어떤 방송,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을까요?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마찬가지로 공고가 된 내용이고요. 공고 완료일은 12월 19일이네요. 아직 기한이 남아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보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포기 안내서, 네,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하하, 이런 거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조명이나 카메라 뭐 이런 쪽은 잘 모릅니다. EOS 600D,
뭐 노트북도 도킹 스테이션, 델 사건이에요. 그죠? 카드 단말기, 예, 요런 거는 뭐 돈이 안 될 거고, 예, 요런 거 어떻게 해요? 잘 모르잖아요. 예, 촬영용 조명, 이런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요런 것도 안 팔릴 것 같지만, 의외로 팔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자, 이 복사하기.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자, 요렇게, 예,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게 이제 얼마인지 나와요. 여기 바로 여기 중고 누가 판다고 나오네. 이렇게. 그죠? 여기 새거 가격도 나오네. 얼마 안 하네. 얼마 안 하네. 600D. 여기 또 이제 렌즈가 어떤 게 껴있나. 이게 또 중요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예, 그쵸. 이거는 테레비와 같이 있네요. 복사해가지고 스탠드도 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눌러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근데 입찰가가 얼마지? 이렇게 본 상태에서 그죠?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갑자기 번역으로 나와버리네. 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촬영용 조명 옆에 곁들여서 써야 됐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얼마에 나왔는지 입찰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최저 입찰가는 얼마예요? 뭐예요? 환가를 포기할 예정이오니 채권자들 중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자는 파산관제인이 나 14부와 위와 같이 취지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포기할 테니까 가져가라는 얘기네. 그죠? 이건 입찰이 아니라. 예, 그냥 포기 안 내서요. 포기한다고요. 가져가래요. 포기한 사유 대한 환가를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개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1차 공개 매각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했는데 매수 희망자가 전혀 없어 유찰되었고 그 후 본 파산 관제인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위 유형 자산은 현재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 유형 자산의 환가를 위하여 재공매 매각도 검토하였으나 파산 절차에 지연만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득이 파산관제인은 상기 유형자산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환가가 포기된 자산의 처리,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 주식회사, 청산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좀 가져가라. 예, 그런 의미네요. 그죠? 먼저 이제 오늘 이게 아니라 이 이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뭐 이거는 최저 입찰가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이거 그냥 처리하고 땡처리한다. 땡처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가져가라. 이거 포기한다. 그냥 포기 안 되잖아요. 예, 요런 의미로다가 올린 내용이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요런 거는 좀 처음 보셨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심한 경매 그거보다 좀 약한 공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블루오션 시장 전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파산 시장 회생 시장 요거까지도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함께 알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낙찰되기 전부터 잔금을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네, 600D가 꽤 지난 구형 모델이라 그렇구나. 제 카메라 쪽을 잘 모릅니다. 예. 새로운 루트네요, 서영미님. 네, 비싼 건 다 가져갔겠지. 얼마 안 하는 것만 포기 환가. 예, 얼마 안 하네. 그러니까요, 그죠? 네. 타경, 내가 몰라가지고 아까 써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그죠? 예, 손일래님, 완전 생각 못한 꿀팁이네요. 축구 때문에, 꿀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선수들이 참 잘했고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브라질 선수들의 수준이 어마어마했죠. 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선수들에게도 확실하게, 정말 와닿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았을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부디 우리
이승우 선수가 아니라 누구죠? 그 이강인 선수, 그죠? 예. 야, 그런 친구들이 굉장한 자극이 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예. 아, 역시, 예,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 근데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멋지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준 것도 참 감사하고, 그쵸?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좀 승전보를 올리고 싶었는데, 아, 참, 예, 좀 아쉽고요. 예, 아쉽지만 그래도 예, 이번 월드컵 한 경기 더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참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또 4년 기다리고 그때 또 뜨겁게 같이 또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성재 매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